자, 드론의 이해와 진로 탐구 특강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 분야의 활용까지 했었는데요. 다음 이제 드론 스포츠 분야도 있습니다. 드론 스포츠 분야는 이제 드론 축구가 이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드론 축구 같은 경우는 그 팀워크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종 기술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이제 아주 교육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그, 그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그, 그 필요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연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2025년에 이제 국제 월드컵 경기도 이제 개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드론 축구 선수로서 이제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또는 이후에 이제 코치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응용한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 파생되는 그런 스포츠 분야가 만들어질 거고, 이미 드론 레이싱 부분은 이제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인 드론이 이제 점차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개발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활용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가장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이제 하버바이크, 지금 UAE에서 시범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호버보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레포츠 또는 이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잉카, 자가용 드론 또는 에어택시 이런 부분도 이제 향후에 한 10년, 즉 2030년도가 되면 그 이런 드론 택시나 드론 자가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그 자가용 그 자동차 업체들도 이런 드론 플라잉카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그 본격적으로 이 사업화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현대자동차도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현대 자동차에서 이 사업에 이제 만약에 그 실패를 한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제 코닥 같은 그런 사라지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필히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인 드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여기에 따른 사업, 이 드론의 그 시장 분야가 현재의 한 10배 이상으로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인 드론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기체 시스템을 만드는, 비행체를 만드는 그런 게 주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어, 기반 시설, 기반 시설과 함께 그 다음에 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 분야, 이런 부분들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는 그뭐 10배 이상, 뭐 20배 이상도 확대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그 진로나 일자리도 여기에 많이 그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KUAM, 뭐 UAM, 그 도심공항 교통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자가용 드론으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도 2025년도에 이제 여의도나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이제 시범 노선을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2030년도에 이제 다양한 노선들을 이제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이런 이 이착륙장,
이런 이착륙장을 건설하는 것이 또한 건설하고 운용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그 큰 사업 규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이제 현대하고 이제 한화 시스템, 기타 이제 순비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이 그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현재 그 뭐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이 사업에 그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 32년 10년간 총 1조 6천억을 투자해서 그 26개 과정에 이제 지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경제적 성과 분석으로 보면 뭐 2040년까지 250조 원, 그다음에 부가가치 효과가 53조 원, 뭐 고용 창출이 뭐 이렇게 많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드론을 진로 탐구를 하면서 봐둬야 할 것이 이 드론 관련 규제와 법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이제 장비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그 이후 단에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각종 규제에 따른 뭐 인증이나 검증, 그 다음에 어, 그 이런 그 검증이나 이런 이제 인가를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드론에 관련된 로드맵은 뭐 1단계에는 인구 희박 지역에 대한 이제 비행 모니터링이나 단순 임무 수행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1단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점검, 기상 관측, 교통, 농업, 수색 전환 구조 등등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서는 이제 센서 고도화와 장거리 비행, 화물 탑재 등 고기능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통상 이제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인공 강호, 통신용, 산림조사, 해양 생태 모니터링, 환경오염 감시 등의 목적으로 지금 개발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이제 인구 밀집 지역 비행, 사람 탑승 등 고난이도의 배송 운송 임무, 즉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유인 드론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 드론, 유인 드론 이런 부분들이 이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2025년부터 이제 시범 운용을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업들이 점차 늘어날 예정입니다. 뭐 드론 산업을 위한 이제 종합지원대책 보고서들이 뭐 여러 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드론 법규 부분인데요. 99년 2월에 드론 장치 신고 제도가 이제 최초에 반영된 이래로 그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로 계속 규제가 어찌 보면 늘어나고 있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제도 신설되고 12년에 이제 등록 제도, 그 다음에 13년에 이제 자격증 증명 제도가 되면서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공항 주변 관제권 내 비행 금지 조항이 신설됐고, 그다음에 이제 획기적인 부분은 이제 사업 범위를 네거티브로 이제 전환됐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파지티브 방식 같은 경우에는 꼭 그 방제라든지 뭐 촬영이라든지 일부 부분만 할 수 있었다고 보면 네거티브에서는 어떤 안 되는 분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나 그 기회가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드론 교관 인력이 이제 그 부족해서 기준 완화된 부분도 있고 뭐 분류 제도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분류 제도 및 자격 제도 개선 시행은 근본적인 목적은 이런 테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장비를 신고하고
그다음에 어떤 등록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주 목적이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자격제도도 작은 장비부터 250g을 초과하는 모든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소정 교육 및 자격을 취득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보시는 도표와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뭐 1, 2, 3, 4종, 1, 2, 3, 4종으로 뭐 나눠졌다는 이런 내용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많이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추세는 기존에 한국만 이제 12km 초과되는 장비들만 이제 신고 등록하고 있었는데, 이미 미국이나 중국, 기타 이제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테러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250g을 초과하는 장비들에 대해서 신고 및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규제를 완화된 상태에서 좀 뒤늦게 시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이제 규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드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5개 규제 개선에 대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나눠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 부분이 드론 분야가 굉장히 분야가 넓습니다. 활용 분야도 넓고 걸쳐있는 기술적으로도 걸쳐있는 분야가 넓다 보니까 규제 사항들이 너무 좀 많은 것이 사실상은 문제입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이제 항공기이면서 이게 이제 주로 통신 장비이기도 하고 전자 장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무를 위해서 탑재하는 장비에 따라서 이제 광학 장비도 될 수 있고, 이게 농업용 장비도 될 수 있고, 기타 이제 촬영용,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배송용 장비, 아니면 이제 그 공간정보 측량용 장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활용 분야에 따라서 이제 규제가 걸쳐야 되는 법규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이런 전파법이나 항공안전법을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하면서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로 운용될 때는 이제 항공안전법에 플러스해서 농업기가 촉진법에 따른 이제 검정을 또 받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기본 항공사업법에 따라서 또 이제 항공안전 사업 등록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용 서비스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뭐 소방용으로 위해서는 소방법, 그 다음에 뭐 공간정보를 이용해서는 이제 공간정보 관련 규제,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항공안전법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추진하고 있는 배송이나 운송에 관련 입장에서 보면 항공안전법, 여기 전파법도 다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다 모든 분야에 지금 전파법이나 전기 기기 안전에 관련된 그런 KC 인증에 관련된 것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약사법이라든지 뭐 건축법이라든지 택지 과정 규정, 뭐 소음 진동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요. 이제 국토 인프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전파법과 항공안전법,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플러스해서 전기통신사업법, 뭐 건설기계 관리법,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정보 관련된 규정,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구축이 돼야 되면서, 또한 이제 여기에도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뭐 공공 구매나 조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조달 관련된 등록 절차, 이런 부분들이
필수 사항으로 이제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드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당히 좀 복잡한 이런 규제 사항들을 잘 슬기롭게 그, 그 지금 해소를 해가면서 또는 뭐 준비를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그 절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지. 그냥 막연하게 장비만 개발하면 되겠다 또는 좋은 장비를 개발만 하면 팔릴 것이다라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막상 이제 장비를 개발해 놓고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해 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난관이 봉착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인증이나 이런 컨설팅 분야의 업무를 다시 재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컨설팅을 적절하게 받아가면서 사전에 준비를 해가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향후에 이제 큰 난관을 봉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운항 및 운항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요. 제작 산업 관련된 규정, 활용 서비스 관련된 규정,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관련된 규정. 이 무역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서 잘못 처리를 하면 이제 회사가 한 번에 이제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 안전 관련된 부분, 교육 자격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국제적으로 판매되고 운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표준 관련된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비 등급별, 종류별 이런 여러 범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지,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업체에서 사실상은 드론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기는 다 알아서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전문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이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드론 관련된 여러 관련된 기관들도 지금 하나가 아니고 기관들도 이제 여러 개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웹사이트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 드론 사업이나 드론 자격이나 드론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웹사이트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라고 있는 가 있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드론 장치 신고부터 그 다음에 비행 승인, 그 다음에 사진 항공 촬영이나 촬영 신청, 그 다음에 특별 비행 승인까지 여기서 모든 업무들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각 기관별로 따로 이제 직접 찾아가거나 뭐 연락을 하면서 팩스로 문서를 받고 또는 이제 직접 찾아가서 문서를 받고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이제 포털로 한 곳에만 여러분들은 사용자들은 연락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드론 교육과 이제 자격시험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드론 시험센터에 대한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공단의 배움터, 그 다음에 항공교육훈련 포털 사이트가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제 크게 이제 드론 시험센터에서는 1종부터 3종까지의 이제 자격시험을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배움터에서는 조정자격 4종에 대한 교육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관이나 평가기관 시험에 관련된 부분은 또 교육훈련 포털을 통해서 이제 접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이런 기관들을 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센터에 이제 항공 자격 관련된 부분은 여기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필기 시험과 이제 실기 시험을 여기를 통해서 그리고 자격증 그 발급까지 여기서 다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배움터에서는 조중자격 4종에 대한 부분, 즉 6시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교육을 이수를 하면 이제 수료증이 발급되고, 이 수료증이 발급되면 이제 4종, 즉 2kg 총중량 2kg 이하의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종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그 이제 교관이나 평가 교관을 이제 접수를 하고 할 때는 그 또 이제 교육훈련 포털에서 이제 신청을 하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포털도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해서 그 주기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드론 그 25kg이 초과하는 그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을 받는 그 사이트가 이제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드론 그 초경량 그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에 대한 이제 신청 접수부터 그 정기 검사, 그다음에 안전성 인증서 발급까지도 이 사이트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관련 기업과 이제 장비에 대한 정보는 이 드론 정보 포털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포털에 가면 각종 그 드론 그 기업 정보부터 그 장비 정보까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찾아볼 수 있고, 그 대부분 여기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어떤 장비를 판매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 관심 기업들을 리스트업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1시간 또는 이제 두 번째 타임까지 약 한 그 4, 50분에 걸쳐서 이 전반적인, 즉 전체 큰 틀에 대해서 드론에 관련된 전체 큰 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준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부적인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장비를 운용할지 또는 어떤 업무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찾아가서 그 이제 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좀 해보면서 그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또는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 진행을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든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알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을 들어가야 나중에 실수가 적고 그 다음에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드론 그 이해와 진로 탐구에 대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